요정섬은 파괴되면서 유계에 속해있던 존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치는 하늘 아래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서둘러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피스의 등장 이후 섬이 파괴되면서 다행히 혼란 속에 보이지 않았던 이바릴러와 파크가 있는 걸 보아 본래 요정섬에 속해 있는 유계의 존재들만이 연기처럼 사라졌고 현세에 존재했던 섬 주민들과 마녀들 그리고 가치 일행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요정섬을 잃은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왔고 제대로 된 저항도 한 번 못한 채 보금자리였던 곳에서 갑자기 현세에 내던져진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강력한 오드의 흐름은 인간의 힘을 아득히 벗어난 감히 반항할 수도 없었던 재해였지만 파르네제는 자신의 무력함을 탓합니다. 그녀는 오래전 가치를 만나기 전 이기적이었던 모습은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고 어느새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침울한 분위기 그리고 거대한 절망 속 그저 살아남을 수만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파르네제는 예전과 같은 무력한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마녀 몰다의 부탁으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죠.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파르네제. 시르케 또한 파르네제와 함께 사람들을 도우려 하는데 몰다가 그녀에게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치 또한 무사히 배에 올랐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어리나간 상태였고 혼자서 중얼거리고만 있었다고 시르케에게 전합니다. 현재 상태에선 안정적인 상태였지만 가치를 모르는 그녀는 그가 엉겁결에 폭주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폭주한다면 현재 배 안에서 그를 상대할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가치의 광전사화를 잠재울 수 있는 시르케에게 말을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적도 없는 곳에서 폭주할 일은 없었고 시르케는 가치가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캐스커를 잃고 그리피스를 만나고 느낀 그의 무기력함까지. 그래서 가치가 걱정되는 시르케는 그에게 곧장 향합니다. 로드릭은 재해 속에서 화물은 절반도 회수 못했지만 또다시 섬에서 이변이 일어나기 전에 배를 서둘러 출항시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가치를 위로하는 로드릭. 그도 짧지 않는 시간을 함께하며 가치를 가까이에서 봐왔기에 캐스커를 잃은 그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치의 폭주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잠겨있는 문을 두드리며 이럴수록 혼자 있지 말라는 그의 말에도 가츠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몰다의 말대로 얼이 빠져있는 가츠.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에 놓지 않는 검을 바닥에 내팽겨둔 채 하염없이 멍하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츠는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과 마주했고 헤아릴 수 없는 적들과 싸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과 한계를 실험하는 것 같은 수많은 전투 속에서 수백 수천의 용병들과의 전투에서도 수많은 사도들과의 싸움에서도 절제절명의 위기와 함정에서도 거침없었으며 불가능이란 없었고 한계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검과 함께라면 어느 위기에서도 극복하고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어왔습니다. 실제로도 수많은 유괴의 존재들을 배워왔던 고드가 제작해 주었던 드래곤 슬레이어. 가츠는 그 검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강력한 적들을 하나둘 착실하게 쓰러뜨려 왔었죠. 2년 동안이나 마물의 피로 담금질하듯 사냥해왔기에 그저 튼튼하고 거대한 대검에서 가츠의 검은 점점 특별해졌고 검의 성능을 완벽하게 끌어낼 수 있었던 가츠는 어느 전장이나 망설이지 않았고 거침없었으며 패배를 몰랐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저주를 걸듯 타인과 거리를 두었던 그의 과거, 그의 암울했던 탄생과 감비누의 배신, 그리고 메이단 동료들을 만나고 함께했지만 끝없는 전투 속에서 늘 그가 믿고 의지했던 건 어쩌면 자신의 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치의 복수의 완성인 그리피스를 마주하고 그가 믿어왔던 드래곤 슬레이어가 완전히 전투력을 잃는 순간 그것은 마치 평범한 몽둥이보다 못한 것과 같았고 가치 또한 완전하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오로지 그리피스의 복수만을 생각해왔던 그에겐 검을 휘두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능을 없게 해주었던 검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죠. 그래서 실망과 좌절로 한 번도 몸에서 놓지 않았던 검을 처음으로 바닥에 내팽겨둔 채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드릭은 그런 가치를 걱정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가츠가 있는 방 앞에 도착한 시르케. 그녀는 곧장 정신을 집중하고 오드의 흐름에 몸을 맡겨 가츠의 내면에 접촉해봅니다. 가츠가 지금까지 전투를 해왔던 기억의 조각들. 시르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수많은 전투의 기억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전투의 기억 속엔 항상 그 검이 함께했습니다. 시르케 또한 가츠의 기억과 감정을 느끼며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 늘 가츠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것을. 하지만 가츠의 내면에서 나타난 그리피스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피스에게 캐스커를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좌절 속에서 망가진 그의 의지와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는 가츠의 절규. 시르케는 가츠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답지 않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면에서 가츠를 불러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감정은 가츠 자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그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지금의 좌절도 고통도 그는 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일어서야 하는 시련입니다. 시간이 지나 요정섬에서 멀어지자 갑자기 배가 흔들리고 바닷속에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력한 소용돌이는 모든 것을 가르며 한없이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요정섬이었던 대지를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찬란하게 빛나는 세계 나선수 아래 그리피스의 재림을 느낀 메이무녀 소냐. 뮤리 무름에도 허공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구른벨드와 로코스 등등 네임드급 사도들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허공만을 바라보던 소냐의 답변. 잠시 후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벽별 너머로 그리피스는 조드를 타고 팔코니아에 나타났고 그리피스가 조드에서 내리자 사도들 모두가 그리피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캐스커를 안고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팔코니아에 도착합니다. 그리피스는 가츠에게 마치 자신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듯 캐스커를 인질로 데려가는데 가츠는 분명 캐스커를 구하러 갈 것임은 틀림없지만 그에겐 지금 그리피스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마저 꺾여버렸습니다. 본래 독자들은 현재 가츠가 그리피스의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무력한 모습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요정섬에서 뭔가 힘을 얻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요정왕 단한조차 존재감 없이 사라진 모습에 독자들마저 좌절을 느낍니다. 물론 대장장이 하나리 현세에 남아있다면 뭔가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가츠는 어떻게 각성할지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덕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